네, 여러분, 우리 조각 20번 할 차례입니다. 영세율과 면세 중에서 영세율인데, 여러분, 영세율은 네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뒤에 조각 21번이 면세인데, 그게 7문제예요.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라고 해서 같은 파트로 보면, 2년 동안 11번이나 나온 거예요. 6번 치르는 동안, 3년 동안 11번이나 나온 겁니다. 6번 회차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 자체는 뭐 4번이니까 뭐 그렇게 무조건 매번 나온다. 까지는 볼 수 없지만, 영세율과 면세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무조건 하나, 혹은 두 개 나온다. 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강약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우리는 5개 세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파트를 출제되는 파트 일단 여러분 이 교재에 실려 있는 거는 출제 무조건 된 것들만 여기 실려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강약을 둬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영세율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영세율에 대한 이론 정리를 제가 좀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해뒀거든요. 자, 한번 또 훑어보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훑어보고 나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세율. 자, 여러분, 영세율은 말 그대로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면세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매출 쪽만 보자면, 매출이 있어요. 내가 새우깡을 1,000원 팔았어. 한 봉지에 1,000원에 팔았어. 가령 예를 들어서 실제는 아니지만 1,000원 면세할게 라고 하면 여러분 세금 나라 입장에서 세금이 안 들어오죠. 근데 어때? 영세율로 과세할게 라고 해도 1,000원 곱하기 0%로 과세한다? 무슨 뜻이야? 어차피 0인데 나라 입장에서 일단 그 측면에서는 세수 입장에 거긴 똑같죠. 그 측면에서는 매출에 대해서 아예 면세다라고 말하든 영의 세율로 과세한다라고 말하든 그 측면에서는 똑같아. 그죠? 하지만 뭐가 다르다? 핵심적으로 지금 보겠지만 영의 세율이라도 영세율은 영의 세율이더라도 과세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어? 그쵸? 매입한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오케이. 면세는 어때요? 너는 면세 사업자야. 면세 물품 파는 거, 공급하는 거, 오케이. 너 부가가치세 내지 마. 그리고 또 네가 매입한 것도 면세 사업자니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과세 의무자가 아니니까 납세 의무자가 아니니까 그것도 공제 나는 못 해준다 이거야 세법이.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유리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영세율 적용받는 게 낫죠. 매출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로 적용하니까 내는 건 0. 내가 사올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줘. 황금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어떻게 표현했나? 자 영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 표준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으니까 결국 나에 대한 모든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뭐를? 영세율 제도를 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면세는 뭘까요? 우리 이따가 영세율하고 비교해서 면세를 공부하잖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부분 면세 제도인 거야. 매출 쪽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제주지도 않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개념을 알아둡시다. 자, 기본적으로 영세율은 여러분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거입니다. 아까 제가 앞쪽 차시에서 예를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새우깡을 만들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과자류에 대해서 이거 실제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과자류에 대해서 20%를 과세하고 있대. 부가가치세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쪽에서 10%를 생산지국이지. 새우깡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생산지국.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출을 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다른 게 동일하다고 해봐요. 새우깡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수출하는 수출 새우깡이 저기 미국에 있는 슈프림 어쩌고 뭐 그런 새우 과자보다 유리해지겠죠. 다른 게 똑같다고 하면 맛이 똑같아. 양도 똑같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유리해질 거 아니야. 반대의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불리해지겠죠. 그죠? 무조건 좋은 경우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수출품에 대해서. 그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통일하자. 우리는 실제 소비되는 곳에서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으면서 동등한 조건으로 싸우자. 약속한 거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린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는 자, 미국 가서 20% 적용받아라. 내가 수출할 때는 영해세율로 과세할게. 거기 가서 20% 적용받아서 슈프림하고 싸우라는 거야. 슈프림 스낵하고. 됐죠? 여러분 취지만 어느 정도만 그렇구나 그런 취지가 있구나 정도만 하면 돼.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세율은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틀렸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하나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영세율은 부분 면세 제도이다. 맞아요? 틀렸죠?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리고 수출하는 뿐만이 아니라 뭐 외화 획득하는 것도 있고 다른 조특법상의 특별한 이유를 해서 또 지원하기 위해서 영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출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경우도 있겠다. 이따가 살펴보자 정도로 정리할게요. 영세율 사업자는 여러분 면세 사업자하고 달라요. 부가가치세법상 그냥 정상적인 사업자야. 납세 의무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이제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수출, 이게 제일 기본적인 대상이라고. 그리고 내국 물품의 외국 반출, 우리나라 안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거, 반출하는 거. 자신이 만든 물품을 자신이 직접 수출하는 거. 보통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농심에서 새우깡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수출하는 거야. 그 경우가 바로 직수출이야. 내가 만든 물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영세율 적용해야겠죠, 당연히. 자,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봐. 내가 뭐 대기업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건을 되게 잘 만들어. 그리고 이거는 외국에서 잘 팔릴 것 같아. 그런데 뭐 수출하고 이런 무역 쪽 이런 거에 대한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회사는 이걸 어디 좀 맡겨야겠대. 수출 대행 계약을 맺어서 이거를 팔아야겠대요. 자, 이 경우에 수출 물품을 만든 생산업자, 만든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이라고 해볼까요? 중소기업이야. 수출을 하는 다른 회사를 찾아요. 수출업자를 찾는 거지.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런 좋은 물건 있고 이거 분명히 미국에서 팔릴 것 같아. 그래서 계약하고 내가 할 건데 요거 내가 실무적인 거 모르니까 네가 이거를 좀 대신 수출 절차를 좀 밟아줘. 내가 수수료 줄게. 공짜로 해주지 않겠죠, 당연히. 수출 대행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물품을 다른 사람한테 이거 좀 수출해줘 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실무적인 거 수출에 관한 건 다 맡은 거야. 그래서 수출하는 명의도 뭐다? 생산업자가 아닌 내가 부탁한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요. 자, 이때 여러분, 자, 요게 또 자주 나와요. 생산업자, 만든 사람 나. 여러분, 이거 매출은 만약에 이 수출 대행 계약을 맺지 않고 내가 직접 팔았다면 영세율 적용해야겠지. 내가 만든 물건에. 본질은 그거잖아. 한 달이 걸쳤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업자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같은 경우겠지, 이건 당연히. 자, 근데 자주 나오는 게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만, 수출을 해주는 사람 있죠? 그죠? 명의는 일단 얘 거라고 했잖아. 얘 이름으로 자기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수출 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죠. 누구로부터? 생산업자로부터. 수수료 받고 나는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수수료가 얘의 매출액이겠죠.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출 대행 수수료가 수출업자의 매출액이겠죠. 맞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뭘로 해야겠어? 영세율 적용? 안 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국내 계약이잖아, 국내 계약. 용역을 해주는 거잖아요. 수출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해준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10% 적용하는 거예요. 수출 대행업자의 매출은 10% 영세율 적용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되시죠? 이 한 번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국외 사업자한테 여러분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견본품을 무상으로 국내에서 야 이거 나 하나 보여줄 테니까 가져가서 써보고 좋으면은 주문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거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국외로 그렇게 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공짜로 외국 바이어한테 보내보는 거야. 뿌려보고 써보시고 샘플 써보고 좋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그때 보내는 견본품 보내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출이 이제 좀 특이한 유형인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요거를 이렇게 그림 다 그려가지고 아 이거는 중개무역 방식은 이런 경우구나, 위탁 판매는 이런 경우구나 알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기억할 확률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따로 뭐 찾아보시던가 하시고요. 우리는 일단은 여기 눈에 많이 익히는 걸로, 볼드체 자체로. 아시겠죠? 아닌 게 뭐가 나오나. 실제로 우린 기출 통해서 기출되는 거 위주로 익히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볼드 처리했던 거 보세요.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 반출. 요 정도 봐두시다. 이런 수출들도 영세율 적용하는구나 라는 거. 일단 우리끼리 하는 말로 수출 들어가면 그냥 영세율 적용되는구나 라고 해도 물론 아닌 경우 있겠지만 반 이상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LC 이런 거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자, 이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밑에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따지고 보면 국내 거래예요.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출 거래에 대해서 국외에 팔고 받는 거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하는 건데 내국 신용장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걸로 공급하는 거는 국내 거래라는 거야. 국내 거래이지만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뭐 영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목록이 돼 있잖아. 따로 구성돼 있잖아요. 독립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특이하다는 거야.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여기 따지고 보면 엄밀히 보자면 당연히 국내 거래니까 영세율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뭐라고? 자, 지원 차원에서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전부 다 공공의 목적으로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 곳이다. 여기에 공급하는 재화, 여기에 공급하는 재화예요. 얘들이 공급하는 재화가 아니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내가 뭔가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곳에 내가 뭐를 팔고 있대. 그 경우입니다. 이런 재화는 동단체가 고유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것에 한정하여, 여러분 요런 거 봐봐. 딱 문제 내기 좋지.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런 게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나오기 아주 좋은 거예요. 일단 무조건 코이카, 뭐 이거 뭐지? 코핀가? 뭐 이런데 좋은데 지원 이렇게 준다고 무조건 영세율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이 단체가 자기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것에 한정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게 빠지거나 다른 걸로 돼 있다면 이 문장은 틀린 게 되겠죠. 알아둡시다. 자, 만약에 위 단체한테 내가 위 단체 위에 있는 단체들한테 뭘 줬어. 근데 그 단체가 국내에서 그걸 사용했다면 10%로 과세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요렇게. 요런 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우자. 그리고 일정한 수탁 가공 무역. 수탁. 부탁을 받아서 내가 쿵짝쿵짝 가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요건 가나다라를 여러분 AND 요건으로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도 하나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건을 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아니고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을 외국 법인 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해야 되고요.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달러를 유치하려는 목적입니다. 달러를 최대한 국내에서 달러로 받아서 달러로 받은 다음에 원화로 받는다는 환전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달러가 결과적으로 많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달러로 받은 거를 우리가 원화로 받게 되면 달러는 나라에 남아있게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받을 것, 달러 획득 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외화, 달러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외국 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한테 내가 다 가공해서 넘겨야 돼요. 이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여러분. 지금 영세율 적용이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는지 보셔야죠. 가나다라는 요건인 거고,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외국 법인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야, 너 이거 좀 가공 좀 해줄래? 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라는 거야. 내가 할게.
그리고 네가 그거 다 만들면 내가 지정하는 너희 나라의 다른 사업자한테 요거 넘겨줘라는 거야. 그죠? 다른 사업자한테 넘긴다고 내가 가공 다 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저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법인한테 넘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넘길 거 아니야. 이 넘길 때 뭐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국내 거래잖아 이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영세율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내가 받아갔지. 내가 완성한 거를 다른 친구가 받아갔잖아. 그리고 걔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조금 더 추가로 가공해서 반출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겠어? 처음에 외국 법인 여기로 보내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한번 해봅시다. 스토리를 익히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 용역의 국외 공급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경우, 여러분 공급 장소가 국외잖아. 어떻다고?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뭐 관련된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 거래를 모아 영세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그리고 앞쪽에 기억나세요? 제가 공급 장소 쪽에서 여기 다음의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 용역. 말했죠? 이 경우는 뭐 대금을 어디서 받든 총괄하는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워달라고 삭제해달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얘는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 용역은 뭐 대금을 어떻게 받든 총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총괄 장소가 국내에 있든 상관없이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광고료, 부동산의 임대 용역 이런 것들. 어디서 했었죠? 과세 장소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또 외국에서 또 다른 외국으로 수송해주는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 뭐 달러라고 합시다. 자, 달러 이런 거를 많이 획득하면은 좋은 거잖아. 그런 거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국제연합, 여러분 유엔이에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인가? 그죠, 이게 UN. 그리고 미군, 미합중국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미군이야, 미군. 미군이랑 UN 같은 곳에 내가 뭘 공급한대. 그죠? 그 경우에는 뭐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야. 미군이나 UN. 뭐 외교 공관, 영사기관 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 묶을 수 있잖아, 머릿속에서. 오케이. 그리고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겠네.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까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LC,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수출업자하고 직접 계약했대. 직접 계약한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알아둡시다. 문구 자체로. 자, 요것도 밑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밑에 외항선박, 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영세율 적용한다. 뭐 요 정도는 그렇겠거니 싶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출 쪽이 아니더라도 조특법상 영세율 거래가 있다고요. 자, 뭐라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나 외화 획득과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제일 기본되는 원칙 이유였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달러 받는 것도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려고 했죠? 미군에 뭔가 미군에 지급하고 달러 받고 뭐 이럴 거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영세율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또 뭐 특정 거래를 좀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 목적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일부 예가 있어. 여러분 이거 말고 엄청 많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단 뭐 출제되었던 거랑 그런 것들만 좀 몇 개만 뽑아놨어요. 요것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겁니다. 방산물자. 여러분 방산물자 우리가 뭐 안보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군 부대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여러분 딱 봐도 뭔가 지원해줘야겠지?
나라에 열심히 일하시는 군인분들한테 따뜻하게 지내라고 뭐 이게 특유 같은 거를 지원했대, 부대기관에. 그러면 영세율 적용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됐죠? 3번. 국가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뭐 도시철도 건설 용역. 그런 거 지어주는 거야, 지어주는 거. 국가에서 필요할 때, 뭐 어디 뭐 선로를 새로 깔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때 우리 회사가 그런 걸 잘하는 데라서 우리가 지어줄게 라고 할 때, 그 매출에 대해서 뭐 영세율 뭐 이런 거,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또, 국가 지방자치에 공급하는 사회 기반 시설, 뭐 다리나 이런 거 짓는데, 사회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 회사가 뭔가 가서 지어주고 이런 거 할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영세율을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것, 이것도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이런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걸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됐죠?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멘트도 많이 나와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영세율 첨부 서류를 만약에 첨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멘트 자체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호면세주의 볼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뭐 새우깡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새우깡이 10%고 미국에서는 뭐 슈림프 크래커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20% 적용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미국 가서 새우깡아, 너 미국 가서 경쟁 20% 동일하게 받으면서 해 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대방도 우리한테 그렇게 해야지 뭔가 다 맞아 들어갈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거 면세해주고 가서 싸워라고 했는데 저기는 뭔가 우리한테 저 나라에서 우리한테 수출할 때는 우리는 생산지국 우리에서 부어지세 먹고 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뭔가 깨진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느 쪽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세율에 따라서. 하지만 이게 좀 맞춰주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적용되며 빨간색,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상호 면세주의에 따르다는 거야.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새우깡 만드는 사람 가가지고 이제 요건 약간 살짝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동일하게 면제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라는 경우에만 우리도 명세율을 적용할게라는 거예요. 상호 면세주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정확하게 이름이 부가가치세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더라도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해주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맞춰주는 게 있구나, 상호 면세주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뒤에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안 튕기는 것 같아요. 설정을 바꾼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고 했어요. 1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제야 임가국 영역 맞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금지금 제외 요것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보시면은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제와 이게 1번이죠. 해답이. 그리고 여기 금지금은 제외인데 여러분 금지금은 여러분 얘가 제한이 있나? 금지되었나? 그게 아니고 순도 99.5% 이상의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합니다. 아셨죠? 뭔가 얘를 통금이 되는 금인가? 금지되는 게 맞나? 그런 게 아니고 순도가 매우 높은 99.5% 이상의 원재료 상태의 금은 제외라는 거예요. 금지금은 제외한다라는 거. 자, 되셨고. 계속 풀어볼게요. 3번 볼까요? 자, 나왔죠? 1번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였고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건 아니더라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제야 임가구 영역 봤죠? 요것도 확인합시다. 3번 요것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부가가치세법 쪽에 들어와서 누누이 말하지만 결국은 암기해야 됩니다. 결국은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뒤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앞에 있었나? 보고 넘어갔나 보다. 뭐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어디 있지?
자, 찾아볼게요. 찾고 말 거야. 3번 풀이. 아, 여기 있다.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출업자와 직접, 요 포인트겠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 임가공, 수출자 임가공 용역을 했다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3번. 되셨죠? 4번 볼까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개무역 방식에 따른 수출제와, 이것도 확인합시다. 중개무역 방식 수출제와. 자, 여기 있죠, 여러분.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제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요렇게.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4번. 자, 국내 주재하는 미군, 유엔군에게 공급하는 제한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번.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품 생산업자를 대신해서 수출한 후 수령하는 대행 수출 수수료. 아니죠. 말씀드렸죠?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내가 무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팔릴 것 같아. 미국에서 요거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이거 수출을 해줄래? 내가 수수료 줄게. 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때 물건을 만드는 내가 생산업자의 매출은 영세율 적용이고요. 지금 이거를 대신 수출을 대행해주는 수출 대행업자가 있다고. 이거는 뭐예요? 수출 대행업자의 매출액은 뭐예요? 수출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겠죠. 이 수수료는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국내 거래니까 몇 프로? 10%. 아까 했던 겁니다, 여기. 많이 나와요. 수출업자의 매출액, 즉 수출 대행 수수료는 10% 적용한다라는 점. 그럼 되셨죠? 잘하고 계십니다. 넘어갈게요. 옳지 않은 것은 111번 보겠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매출액의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오케이, 맞아요. 거래 징수된 전 단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줍니다. 맞아요. 그 결과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매출 쪽은 0이 나오고 공제 쪽이 플러스가 되니까 어때? 황금 나온다고. 영세율업자 황금 나가는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제도로 간다? 완전 면세 제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됐죠? 비교. 면세 제도는 뭐? 부분 면세 제도예요. 알았죠? 용어에 민감하게 여러분 다 받아들이셔야 돼. 캐치하셔야 돼, 이게. 됐죠? 방금 요 1번 문장 여러분 너무 좋죠? 이거 공부가 또 되잖아.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것들, 그게 다 나오는 일반론적인 거를 내신 거예요. 보면서 차분히 끊으면서, 맞아. 전 단계에서 내가 매입세액은 전부 다 공제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만큼 내가 환급 받는구나. 이런 것들. 1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공급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용역의 국외 공급과 관련된 국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고, 맞는데 뒤에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를 다시 보고. 저거는 일반론적인 거라서 따로, 여기 해놨네요. 자, 용역의 공급, 국외 공급이고요. 자,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용역 공급하는 거는 과세권이 없어요. 다만 관련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 거래를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그 취지는 국내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함으로써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자, 요게 이제 2번에 관한 내용이니까 확인합시다. 그죠? 공급 장소가 국외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급 장소가 국외인 경우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면 용역의 국외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 공제를 위해, 즉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해주기 위해서 과세 대상에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영위세율로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됐죠? 3번. 국내에서 공급하는 제한 또는 영유의 공급을 포괄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국내에서 공급하는 제한 또는 용유의 공급을 포괄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얘들이다. 이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한다라고 따로 했다고 해서요. 여기 보세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고. 일반론적인 문장이에요. 이거는 3번. 익혀두세요, 여러분. 딱히 뭔가 속임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번쯤 그렇구나. 열거한다는 거구나. 그죠? 오케이, 됐고 5번 일단 볼게요. 자, 상호면세 나왔네. 상호면세 범위에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라 함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혹은 외국의 부가가치세라는 명칭이 없대. 비슷한 게 있다면 그 비슷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면 그때를 한다라는 거야.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라 함은 요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상호면세는 방금 봤던 거니까 다시 보지 않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4번.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외거래를 국내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국외거래는 신고에서 제외하고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자, 틀렸고요. 자, 요걸 따로 풀이를 4번 넘버링이 되어 있나 찾아보시죠. 넘버링이 따로 안 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 4번 영세율 대상이 아닌 국외거래라면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야겠죠? 과세 표준이 제에서 제외해요.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불공제하는 게 맞겠죠. 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과세 표준에서 영세율을 적용했으면 그거에 관련한 국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공제해주고 과세 표준에서 아예 제외했으면 매입세액 공제 쪽에서도 제외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짝꿍이라는 거지. 짝꿍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외거래야. 과세 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국외거래는 신고에서 제외하고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아니라고 했죠?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외거래는 과세 표준에서도 빼고 매입세액 공제에서도 뺀다. 불공제한다. 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알아둡시다. 기출되었던 표현이니까. 자, 영세율은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거 또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세율이 사실 많아요. 많이 어렵게 내려면 왜 이렇게 되게 많아? 결제 대금 조건 이런 것도 어떤 때는 원화로 받아도 되고 어떤 때는 원화로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다시 보면 나오는 게 좀 그래도 정해져 있어요. 아시는 거야. 이걸 진짜 모든 경우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을 섞어가면서 물어보면 너무 파악하기에 대한 난도가 올라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들이 많이 기출되는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수출업자가 수출을 대행해주고 또 나왔어. 수출부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누가 받는? 수출 대행업자가 받는 대행 수수료. 이제 더 말 안 할게요. 이건 10%잖아. 오케이. 1번 바로 정답을 나왔어요. 정답을 찾아버렸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를 내국 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따로 요 멘트까지 있나 볼까요? 제가 혹시 적어놨나? 따로 구체적으로 뒷멘트까지는 안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제한은 영세율이다 정도로만 정리하시죠. 뒤쪽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내국 신용장에 제한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를 내국 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정리합시다. 자, 물품에 의한 외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맞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국 물품을 외국 반출해서 결제 대금 방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잖아요. 나오지 않았잖아. 그냥 수출할 때. 직수출은 그냥 영세율 적용하고요. 대행 수출이면은 생산업자의 매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 대행업자의 매출, 즉 수출 대행 수수료는 10% 적용. 이것만 나왔었잖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된다,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외국으로 반출되는 거 맞는 거예요. 중개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되는 제화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나오죠. 자,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이렇게. 됐죠? 맞는 거예요.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이것도 맞습니다. 내국 물품 국외 반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맞다. 영세율 적용이다.
자, 마지막 문제. 아이고,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날라갔나 보다. 여러분 드디어 뭐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사실 이 책이 300문제거든요. 근데 299번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무섭진 않죠? 아무튼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편집하다가. 근데 도저히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뭐 제가 뭐 하나를 뭐 문제 숫자를 2번 쓴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뭐가 없지? 뭐 없는 게 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못 찾았는데 여긴 것 같거든요. 일단 문제가 안 보여요. 그죠? 뭔가 하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 문제를 나중에 찾으면 갖고 와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딘가 있겠죠. 자, 사라졌나봐, 날라갔나봐요. 자, 여러분 영세어로 이 정도 내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원래 4문제인데 3개밖에 못 받고 못 풀었지만 이 정도면은 일단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고, 자, 면세 쪽이 여러분 조금 더 나온다는 거. 영세어로가 면세는 둘 다 중요하고 이게 대칭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비교하면서 공부하기 좋은 주제라서 같이 공부하는 게 효율이 좋아요. 하지만 따지고 보자면 면세가 더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자,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 면세에서 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